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걸 품 안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만족하기란 쉽지 않죠.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옆에서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죠. 이걸 두고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걸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더 좋은 투자처, 더 나은 투자 수익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밖에서 출구를 찾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바로 해외 부동산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연예인을 따라가라라는 말이 있죠. 이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센스 있는 부동산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참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여러 번 짚어드렸던 얼바인 같은 경우 김태희 비 부부나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직접 구매하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일화로 배우 송혜교 씨가 영화 촬영차 뉴욕에 방문했다가 맨하탄 콘도를 매입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미국 부동산 동향과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이제 미국의 여러 도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는 도시, 뭐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시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미국 부동산 투자,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을 꼽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도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생소한 그런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핫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대도시에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제 도시로 또 그 소도시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그 부동산 전반적인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도시들을 미국인들은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그런 도시들을 눈여겨 보시면 만약에 미국의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대도시에 투자하시기보다 조그만 돈을 들여서 작은 도시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액으로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오늘은 20위에서 한 11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0위가 이제 공동 10위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발레오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위는 뉴햄프셔의 맨체스터, 그리고 13위는 오하이오의 캔턴, 그리고 14위는 오하이오의 데이턴, 그리고 15위는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입니다. 그리고 그 15위는 캘리포니아의 스타크턴, 그리고 17위는 텍사스의 미들랜드입니다. 그리고 18위는 캘리포니아의 모데스토, 그리고 19위는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그리고 20위가 이제 그 위스콘신주의 미러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기서 그 한국인들한테 그 낯선 동네라고 하면 보스턴, 그리고 뭐 미러키, 이 정도가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익숙한 그런 동네가 되고, 나머지 동네는 아마 굉장히 좀
낯선 동네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동네들마다 각각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 10월 말 현재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 20곳을 뽑은 곳이고요. 작년 2018년 10월에 이제 다시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그 랭킹과 올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도시가 얼마큼 또 급부상을 하고 있고 어떤 도시가 저조한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레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랭킹 4위였는데 올해는 11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발레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다가 올해는 약간 주춤한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뉴햄프셔의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위였는데 올해 12위로 부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급성장해야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투자를 하는 곳인데 작년 10월에는 7위였던 도시였는데 현재는 19위까지 떨어지는 시 자체는 그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아무래도 작년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동네마다 특징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침이 있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미국의 어떤 도시에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이 동네에 투자를 하면 어떤 현재 시장은 어떻고 미래 시장은 어떤지에 대한 주목을 해서 보시는 거에 대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개 중에서 11개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꼽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20위부터 11위까지 찾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20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지역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곳일 것 같은데요.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가 소속한 팀이죠. 밀워키 브루어스가 위치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예, 22위에 오른 밀워키, 위스콘신주에 있고요. 23위에서 지금 이제 20위로 올라왔습니다. 밀워키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렇게 쭉 해서 이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겨울에 굉장히 추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은 이제 저희가 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냐면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밀워키 브루어스 야구팀이 있는 곳인데요. 밀워키 브루어스의 브루어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양조장이라는 뜻입니다. 브루어리가 해서 양조장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브루어스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양조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춥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이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정착을 하시면서 어떤 양조장 쪽 사업을 시작하셔서 굉장히 이제 양조장이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맥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워키는 보시면은 좀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는 1800년대 금광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동부에서 이렇게 오신 거고요. 사실은 이제 동부 지역에 처음에 정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한 부분이 이제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된 도시고 고풍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워키가 이제 위스콘신의 대표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밀워키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도시 20위에 꼽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는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밀워키의 부동산 중간 가격은 한 16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만 불이면은 얼바인의 같은 사이즈 중간 가격 따지면은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리스팅 나온 가격 대비 팔리는 가격은 99%니까 가격 자체는 현재 시세와 팔고자 하는 매도 호가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 대기 시간입니다. 시장 대기 시간이 54일로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물건을 내도 바로바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아까 보셨듯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이제 순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2,642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현재 그거는 이제 액티브 리스팅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10월 되면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팔려고 나왔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거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팅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렌트 가격이 한 1,200불 정도 됩니다. 1,200불에 만약에 렌트 가격이 12,000불입니다. 12,000불 정도, 1,2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6만 불 정도 된다면 뭐 수익률로 따지면 8%, 9%니까 미러키 시장 자체는 이제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한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미러키는 8%, 10%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실이라는 것도 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키에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만약에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이 공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군을 보면 뭐 학군은 전부 다 9, 9, 8 이 정도니까 굉장히 학군은 전체 미국 전체의 가장 좋은 학군을 10으로 봤을 때 9나 8이면 굉장히 뭐 학군은 안정적이고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에 투자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공실만 좀 주의하시고 거주라는 면에서는 학군이 굉장히 좋으니까 값싼 가격에 어떤 거주를 하시기에 좋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스콘신주의 미러키 지역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보스턴 지역은요,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요,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 곳이죠.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은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19위 도시에 올라가는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뭐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 가장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매사추세츠에서 보스턴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자녀들 유학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 보스턴이 1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에는 7위였는데 19위로 떨어졌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매력이라는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위하고 상관없이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은 가장 많은 외국인들, 특히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위치는 이제 보스턴의 위치를 보시면 뉴욕에서 차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가시면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의 중간 가격이 지금 한 76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리스팅 대비 판매가는 99.2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거의 동등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마켓에 이제 리스팅된 기간,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대기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현재는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스팅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 가격이 2,800불 수준이면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4% 수익률이 4%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러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한 8%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데 보스턴은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임대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에 수익률은 낮다. 하지만 공실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스턴을 아마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군 자체는 초등학교는 8, 7, 7. 왜냐하면은 이제 보스턴은 공립학교보다는 사실 사립학교들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의 학군 자체는 그다지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스턴은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투자율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공실률이 적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공실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스턴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이 지역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자하면 이곳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지역 어떤 곳인가요? 예, 18위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머데스토라는 지역인데요. 머데스토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낯선 지역입니다. 하지만 머데스토는 이제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내려가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는 그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위에 이제 꼽혀 있는 머데스토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11위였습니다. 11위였다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18위까지 내려왔는데요. 머데스토는 사실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로 이제 유명해졌냐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가 집값이 굉장히 이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기 힘든 분들이 렌트하는 대신에 조금 내려와서 이제 살고자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지역이 이제 머데스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0위였다가 올해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중간 가격이 33만 불입니다. 33만 불이고 세일즈하고 리스팅 대비 가격이 100%니까 거의 뭐 지금 매수와 매도가 거의 동등한 거의 그 호각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제 리스팅 자체가 대기하는 시간이 한 55일 정도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리스팅 자체도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격이 거의 지금 100% 수준을 이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6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뭐 계산을 해보시면 4% 5% 수준이 아니라 6%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군도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988이니까 굉장히 뭐 학군도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데스토 지역은 사실은 모데스토 자체에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기가 힘드셔서 이제 택하시는 그런 어떤 그 알터너티브, 다시 말씀드려서 또 다른 대체의 어떤 선택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머데스토 지역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부시 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내서 유명한 곳인데요. 텍사스주의 미들랜드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예, 17위 텍사스의 미들랜드는 얼마 전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텍사스의 이제 그 미들랜드, 말 그대로 미들랜드라고 했듯이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들랜드가 유명한 거는 왜 유명하냐면 인구가 적고 살기가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들랜드가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간 가격은 한 32만 5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세일즈하고 리스팅 프라이스는 이제 1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각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시장 대기 시간이 75일이면 2달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집 자체가 이제 내놓으면 잘 안 팔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간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아마 눈여겨보시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팅 자체도 지금 굉장히 줄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그 비시즌이기 때문에 당장 그 가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장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만약에 미들랜드에 투자를 해서 어떤 부동산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향후에 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한 뭐 2,500불 수준이기 때문에 2,500불 수준이면은 거의 한 5%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군 자체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뭐 10부터 6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은 학군이 굉장히 좋은데 또 어떤 지역은 학군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들랜드에 투자를 하셔서 자녀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신다 그러면 학군이 좋은 지역의 어떤 주택을 좀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들랜드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과거 명성에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어떤 곳일까요? 예, 다음 소개드릴 거는 이제 16위가 스탁턴인데 스탁턴도 마찬가지로 산호세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후광을 입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탁턴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은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렇게 어떤 치안도 불안하고 이랬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집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대체처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렌트에 살기도 버겁고 이러니까 차라리 스탁턴이나 이런 주위에 어떤 집을 사서 샌프란시스코를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대체 투자처로 찾은 부분이 이제 스탁턴입니다. 그래서 스탁턴이 이제 굉장히 유명을 해줬고
이게 스탁턴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뭐 20위권 안에 항상 드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탁턴 자체가 과거에는 치안이라 이래서 많이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시장이 현재는 굉장히 핫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 31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중간 가격은 32만 불인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그 마켓 시장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리스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 자체에서 그 수요자들의 어떤 흥미가 이뤄진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비는 한 1,6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군도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은 10,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탁턴이라고 해서 다 학군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학군이 좋은 동네, 왜냐하면 집값이 30만 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 가격이 30만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 반면에 10만 불짜리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스탁턴을 비롯한 여러 그 도시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실 때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탁턴 지역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 또 투자 계획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15위 지역 알아볼게요. 어떤 곳일까요? 예, 15위는 이제 그 제가 아마 워싱턴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워싱턴 DC를 생각하는데 워싱턴 DC 말고 이제 워싱턴 주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워싱턴 그러면 시애틀을 생각하시는데 이 워싱턴 주에서 바로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스포켄입니다. 스포켄이 이제 두 번째 도시고요. 스포켄은 뭐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지셨지만 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스포켄이 유명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스포켄인데요. 스포켄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도시지만 워싱턴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모든 것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그 과거와 현재와 공존하고 있고 또 워싱턴 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그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거주하시고 또 어떤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워싱턴 주가 굉장히 적합한 그런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싱턴 주의 대표적인 시애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외국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케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워싱턴의 시애틀에 비해서는 좀 그 집값이 좀 저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현재 중간 가격은 한 3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하고 그 리스팅 프라이스가 100% 정도니까 거의 매도가 매수가 같은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와 공급이 거의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대기 시간이 54일로 줄어들고요. 리스팅은 말씀드렸듯이 비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렌트비가 한 1,600불 정도 됩니다. 뭐 1,600불 정도 되면은 그 수익률이 한 4%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학군인데 학군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뭐 9점, 9.8점 정도 되니까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자연을 좋아하시고 아이들 뭐 자녀 교육을 미국식으로 좀 시키고 싶고 좀 편하게 교육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를 좀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스포케인을 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포켄 지역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부동산 가치 상승하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다음 지역 어떤 곳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오하이오주는 저희한테 굉장히 알려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클리브랜드도 있고요. 콜럼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데이턴입니다. 데이턴이 뭐 총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로 돼 있지만 실제로 데이턴은 굉장히 그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6위에서 무려 14위까지 그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그 이슈 중에서 이제 20위를 무려 상승을 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뭐 저희가 보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뭐 치안이 불안하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뭐 사건이라는 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시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럼버스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뭐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서 어떤 미국다운 생활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데이턴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뭐 집 가격이 한 13만 5천 불 정도니까 저희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5천, 1억 6천 말 그대로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 어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하고 리스팅 프라이스는 99.31%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가보다는 매수가가 조금 저렴하게 팔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시장이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물 대기 시간이 5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물 자체가 그 공급 자체가 점점점 그 줄고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팅 자체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비가 900불 정도입니다. 900불 정도니까 뭐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 9% 아까 위스콘신의 밀워키 정도 수준인데 거꾸로 렌트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900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렌트의 부담이 또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익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실률인데 마찬가지로 데이톤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공실률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시고 데이톤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군 자체도 뭐 999니까 학군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어떤 미국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수익이라든가 어떤 자녀들 교육, 학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데이톤도 어떤 새로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하이오주의 데이턴 지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 또한 오하이오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식축구 하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NFL의 명예의 종당이 위치한 곳인데요. 과연 이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예, 13위는 이제 오하이오의 켄턴이라는 곳입니다. 켄턴. 그러니까 뭐 오하이오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 자체는 굉장히 안 유명한데 이 오하이오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도시들 그리고 저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하이오는 미국에서 스포츠로 가장 유명한 주입니다. 뭐 야구팀 클리블랜드, 농구팀, 그다음에 풋볼팀, 뭐 모든 팀들이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하이오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하이오 중에서도 켄턴이라는 인구 7만 명의 조그만 도시가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이제 27위에서 13위로 오른 거는 뭐 8계단밖에 안 올랐지만 20위권 밖에 있다가 20권 안에 진입을 했다는 거는 미국인들의 어떤 부동산 시장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받을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간 가격은 현재 16만 불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떨어지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세일즈, 매수 호가와 그 매도 호가 자체가 100%나 99%인데 여기는 98.5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몰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기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켄턴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팅 자체는 뭐 BC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간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와 그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1% 이상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매도 호가보다 매수 호가가 적게 팔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결국은 나중엔 100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750불.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구는 말씀드렸듯이 10, 9, 9. 다시 말씀드려서 학구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 특히 스포츠 관련되는 부분에 자녀들을 진학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이 오하이오주, 그중에서도 인구가 7만밖에 안 되는 켄턴,
그 지역을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포츠의 도시 캔톤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위와 11위 지역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12위 지역은 어떤 지역이 차지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12위 지역은 이제 뉴햄프셔의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대부분 생각하시냐면 영국에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맨체스터는 영국 내에서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뉴햄프셔에 있는 맨체스터도 영국의 맨체스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를 뉴햄프셔로 옮겨온 게 바로 뉴햄프셔의 맨체스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영국의 맨체스터가 뉴햄프셔의 맨체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위에서 무려 12위, 14계단을 뛰어오른 그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보시다시피 뉴햄프셔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북쪽, 캐나다 국경 쪽으로 거의 올라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말씀드렸듯이 상승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승의 이유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집값이 쫙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현재는 28만 불 정도 수준인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매도와 매수 호가의 어떤 대비입니다. 매도와 매수 호가의 대비가 100%라는 얘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 부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제 시장의 대기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리스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도와 매수의 어떤 비율이 100%를 넘어가고 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리스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스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리스팅이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는데 이 매물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는 현재 뭐 어떻게 보면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혼돈의 어떤 시장이라고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미국 내에서도 어떤 투자, 그 다음에 뭐 거주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한번 주목해야 될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비는 1,700불 정도니까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공업도시다 보니까 학군 자체는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의 목적보다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 내에서 주목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투자보다는 현지인들, 특히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렌트, 그 임대 이런 목적으로 어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뉴햄프셔의 맨체스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뉴햄프셔주의 맨체스터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도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11위는 어떤 지역이 차지했을까요? 예, 11위는 캘리포니아의 발레오라는 도시입니다. 이 발레오 도시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랭킹 11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레오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의 1위로 한 2년 정도 꼽혔던 그런 도시입니다. 보시면은 뭐 작년만 해도 4위였는데 올해는 11위로 밀려나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핫한 그 도시 20위 안에 들 정도로 핫한 그런 곳입니다. 발레오가 왜 핫한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구 12만 명의 발레오, 뭐 조그만 도시라고 하면 조그만 도시인데 굉장히 발레오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집을 사시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 이제 좀 떠나서 다시 말씀드려서 출퇴근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가신 곳이 발레오입니다. 발레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침에 뭐 굉장히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인데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는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발레오에 투자하시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발레오로 오시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발레오가 최근 2년간 1위를 계속 차지하다가 작년에 4위로 밀려나고 올해 다시 11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샌프란시스코의 후광 때문에 발레오는 계속해서 핫한 시장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샌프란시스코로 거주하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그 어떤 굉장히 비싼 주택값을 그 감당하시기보다는 발레오에 좀 편하게 사시면서 뭐 출퇴근하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발레오에 투자를 해놓으시고 샌프란시스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컨하우스 같은 거, 다시 말씀드려서 뭐 렌트, 임대 같은 거 혼자 출퇴근하시는 경우는 가족은 발레오에 사시고 혼자 뭐 조그만 걸 얻으셔서 생활하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지역이 발레오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거리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보편화된 동네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발레오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레오 같은 경우는 중간 가격이 뭐 45만 불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중간 가격이 150만 불 이상이 넘어가는데 발레오가 50만 불 정도니까 샌프란시스코의 한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계속 호각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대기 시간이 굉장히 60일에서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스팅 자체도 325개니까 굉장히 좀 적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렌트비도 한 2,000불 수준이니까 그렇게 그다지 비싸다고 보이진 않고, 대신에 수익률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샌프란시스코가 한 4% 수준이면 발레오는 한 5% 수준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군 자체도 뭐 10점 만점 중에서 10점은 아니지만 8점, 8.7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학군 자체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레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발레오 지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부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이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투자 후 임대업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들이 참 많네요. 일단 국내에서의 송금 같은 절차나 미국 부동산 구입 절차,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확한 투자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투자 고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 참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막상 내일이다 싶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 봐요. 이 세금이나 송금 절차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대표님, 먼저 미국 투자할 때 국내에서 송금 절차들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우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배경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허가라는 거는 결국은 허가가 안 나면 투자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뭐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약을 이루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만 하시면 외화가 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뭐 외화의 어떤 금액이 제한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 제한이 없습니다. 최저도 없고 최고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구입하시는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주거래은행, 아니면 뭐 주거래은행이 아니라도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내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신청서 쓰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좀 떼오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은행에다가 신청만 하시면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뭐 외환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본인 돈이 없으면 이제 안 되시지만 돈이 있으시면 그 돈을 이제 은행에 가서 외화로 바꾸셔서 신고를 하신 후에 외화를 바꾸셔서 지정된 은행에 그렇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뭐 문제가 없으시고,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은행들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 가셔도 친절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고 편하게 송금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시고 은행 가서 하고자 하는 그 신청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 후에 외화 송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부동산 구입할 때 절차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가서 매물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한국은 이제 뭐 집이 마음에 들면 두 분이 앉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오퍼라는 걸 씁니다. 오퍼라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그 집을 이러이러한 조건에 얼마의 가격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사겠다고 이제 상대방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을 받는 사람, 그 제출을 받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오퍼를 나한테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받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서 뭐 그 자리에서 그 조건에 만족을 하고 사인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다시 카운터 오퍼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쌍방이 만족이 되면 이제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계약이 되면 이제 계약 체결이 돼서 에스크로라는 걸 열게 됩니다. 에스크로는 이제 우리 법무사하고 비슷한데 약간 법무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라는 게 서부 쪽에서는 열리고 동부 쪽에는 이제 타이틀 컴퍼니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절차를 거치고 감정을 하고 이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클리어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은행에서 융자 금액 들어오고 내 잔금 들어오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개하는 회사는 오퍼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 이유는 에스크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에 따라서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에스크로 컴퍼니가 열리면 에스크로 페이퍼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행에다 제출을 하면 이제 외환이 송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 없으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공인중개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절차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 참 궁금했는데요. 미국에서 소득 발생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 한국의 세금.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소득 신고를 하십니다. 그건 연말에 그 4월 달에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같이 신고를 하셔서 이익이 나시면 세금을 내시는데 이제 공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감가상각, 이자, 뭐 관리비 이런 게 다 공제돼서 남은 금액을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고요. 세금 신고를 하신 거를 한국에서 다시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차액 부분이 생기시면 이제 한국이든 미국에다 내시면 되시는 거고요. 차액이 없으시면 뭐 세금을 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서 걱정하실 게 없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득이 생기시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중과세협정에서 한국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주거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통 상업용 부동산은 저희가 지역을 크게 두 개로 정도로 나눕니다. 그게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데요. 티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큰 도시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이 이제 티어 1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티어 2라는 거는 그런 대도시는 하지만 조그만 지역을 얘기합니다. 뭐 오스틴이라든가 뭐 샬럿이라든가 이런 동네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적지만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대도시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LA나 뉴욕이나 아니면 그 LA, 뉴욕 인근의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수익률을 높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티어 2 지역, 뭐 샬럿이나 오스틴이라는 게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샬럿이나 오스틴 같은 게 티어 2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도시에 비해서 수익률은 높고 조금 뭐 리스크하다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 자체가 티어 1에서 티어 2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굳이 뭐 티어 1에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안전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 7%가 못 돼도 뭐 6%, 5% 수준이 돼도 티어 2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당장의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향후의 어떤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티어 1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매물이 티어 1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어 2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률과 안정성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선택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베네치아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네치아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은 324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총 뒷층으로 방 4개와 화장실 3개와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93만 9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네치아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입지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베네치아 그러시면은 이제 이태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 그 유럽에서 온 도시들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습니다. 베네치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베네치아 그러면 낯설게 느끼시겠지만 발레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레오와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발레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의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대체 그 거주 지역으로 이제 택하신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레오 인근에 있는 베네치아가 굉장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학군도 좋은 그런 도시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베네치아 이 지금 있는 매물은 공원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도심에서 좀 벗어난 그런 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선도 많고 주위에 이렇게 평지도 많은 그런 도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락한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시에 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군만큼 중요한 게 이제 치안입니다. 치안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좀 안전한 지역입니다. 빨가면 빨갈수록 이제 동네가 좀 안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 밝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안도 좀 안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가격 너무 이렇게 비싼 그 부담을 좀 덜하고 어떤 자연 친화적이고 그러면 치안이 안전한 그런 곳에 놓여 있는 베네치아에 놓여 있는 부동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를 좀 살펴볼게요. 건물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말씀드렸듯이 2층 구조로 돼 있고요. 2층 구조고 방이 이제 4개, 화장실이 2.5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이렇게 밝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미국 주택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옆에 구릉도 있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굉장히 마당이 넓습니다. 마당이 넓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뭐 여러 가지 생활하시기에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부동산은 새 집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넓은 새 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통나무로 돼 있고 굉장히 좀 깨끗하고 밝게 이렇게 그 구조가 짜져 있고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그런 부동산 매물인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과 입지 분석 들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투자 금액은 이제 93만 9천 달러인데요. 저희가 이제 눈여겨서 보여야 되는 게 93만 9천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런 형태의 똑같은 사이즈의 집을 다른 곳에 보면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만 9천 달러가 베네치아라 그러면 스탠포드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무려 가격이 595만 달러입니다. 595만 달러니까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같은 사이즈의 집을 사신다고 그러면 베네치아의 집에
6배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을 주고 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 발레오로 이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발레오, 베네치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